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세 번째, 음, 녹화하네요. 하다가 자꾸 중간에 에러가 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가끔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몇 킬로로 해야 가장 적절한가? 이거를 예전부터 그 카페 같은 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운전 압력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16년차 아들 꼭대기라고요. 16년 됐어요. 16년. 제가 제일 사랑하는 팔남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죠. 자, 저운전의 어떤 그 문의, 저운전에 대한 문의인데 저운전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저운전을 하는 영향, 그 다음에 적절한 운전압력 선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일러 속에서의 포밍 현상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뭐냐면, 노통연관 보일러를 1.5kg로 운전을 해서 스팀에서 헤더에서 0.6kg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판형 열경기에다 증기를 넣어가지고 FCU형 온수를 만든다 그러는데, 참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노통연관 1.5, 스팀에다가 0.6. 그러면 요 사이에 가마 밸브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은 뭐냐면, 보일러 설계 압력은 보통 운전 압력은 설계 압력이 7, 80% 상태로 운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설계 디자인 압력이 10kg라 하면 운전 설정 압력은 7, 8kg로 운전하는 상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적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일러 운전에 대한 그 설정, 운전 압력에 대한 설정은 부하 설비의 형태, 용도, 부하의 흐름, 그 다음에 뭐 보일러의 설치 형태, 그 다음에 에코노마이저와 공기열기의 설치 여부와 그 다음에 증기 공급 간의 관경, 그 다음에 가마 밸브의 설치 위치에 따른 상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보일러의 운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문제가 뭐가 되냐? 예? 보일러가 압력을 1.5kg 정도로 하면은 캐리오버하고 포밍 상태가 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다가 피크 부하에 걸리면은 스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빠지냐면 증기의 건도가 떨어지는 거죠. 증기의 건도, 즉 증기 속에 물방울이 없어야 되는데 물방울이 많이 존재하는 게 그 증기의 건도입니다. 그 건도가 낮아지면 열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응축수 발생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캐리오버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 내부의 관수나 물방울이 관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 포밍은 보일러 관수 중에 불순물 혼입이 많거나 농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블로우다운을 안 했을 때는 보일러 수면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예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따르는 거는 나와요. 다음에는 지금 화질로 저희 스파이렉스 사코는 증기 및 유체의 효율적인 사용과 제어를 위해 최신의 기술 지식 보급과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은 영국 스파이렉스 사코에서 보일러의 증기 발생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를 간추린 것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한 보일러는 노통 연관식 보일러로서
운전 압력이 9바이며 전기 발생 용량은 시간당 2,500kg입니다. 이 보일러는 영국에 있는 스파이렉스 사코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실험 결과는 수위 조절 장치, 블로우다운 시스템, 기수 분리기 등의 적용 이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일러 내부를 밝게 비춰주기 위한 측면 사이트 글라스가 수면계 뒤쪽으로 보이고 보일러 뒷면의 사이트 글라스를 통해 보일러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보일러에는 자동 TDS 제어 장치, 샘플 쿨러, 수위 조절 및 경보 장치와 같은 부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주전기 라인에는 고효율 기수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뒤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보일러의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음기를 통해 대기 중으로 전기를 벤트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시간당 3,000kg의 전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S 농도가 약 3,000ppm이며 50% 부하 상태에서 보일러 내부에서의 전기 발생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보일러 내부를 밝게 비추는 상태에서 보일러의 뒷면으로부터 앞쪽을 향해 보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튜브는 수위 검지기의 보호 튜브이며 튜브 상부에 전기 벤트홀이 보입니다. 화면의 상부에 있는 커다란 물체는 보일러 맨홀 커버이며 여기에서 응축수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출구는 맨홀과 보호 튜브 사이에 있습니다. 보일러는 TDS 농도가 약 3,000ppm인 상태에서 50% 부하로 운전되고 있으나 심하게 물이 서로 뒤섞이면서 출렁거리는 현상으로 수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확대 화면은 기포들이 어떻게 수면 위에서 거품층을 형성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동일 부하에서 압력이 9바에서 4바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일러 내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의 부피가 증가함으로써 더 큰 기포가 형성하게 되며 더 많은 물방울이 튀어올라 전기 출구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전기 부하 상태에서 온오프 수위 제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계속해서 안정된 부하 상태에 있으며 TDS 농도가 정상 상태에 있습니다. 수위 검지기상의 급수 펌프가 기동되는 수위에서부터 정지되는 수위까지의 간격은 약 25mm에 불과하지만 보일러 내에서 실제로 변하는 수위의 폭은 최소한 50mm로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급수 펌프가 기동된 직후에는 비교적 저온의 급수가 유입되므로 증발률이 떨어지고 보일러 내의 수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섭씨 85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의 급수가 보일러로 공급되고 있지만 냉각 효과로 인해 전기 공간에서의 응축 현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안개와 같은 수증기가 발생됩니다. 이와 반대로 급수 펌프가 정지되면 보일러 내의 수위는 수위 검지기상의 펌프 정지 수위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가게 되어 보일러 내의 전기 공간은 현저히 줄어들며 보일러 수가 전기와 함께 넘어가는 캐리오버 현상이 일어나 전기 출구를 향하여 따라 올라가는 미세한 작은 물방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수면계에서의 수위 변화는 실제로 보일러 내의 수위 변화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전기 부하가
순간적으로 시간당 3,000kg으로 급증하였을 때의 영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일러는 과부하 상태지만 안정된 부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 물이 전기 출구로 빨려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일러 부하를 급증시키면 많은 양의 물이 전기와 함께 캐리오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내의 수위는 기포에 의해 매우 높게 보이지만 외부 수면기의 수위는 정상입니다. 부하가 떨어지면 보일러 수면 아래의 기포는 줄어들게 되고 보일러 내 수위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시간당 3,000kg의 과부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저수위 경보가 작동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일러가 과부하 상태에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하가 증가되면 보일러 내 수위는 처음에 보일러 수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급수 펌프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계속된 과부하 상태로 수위는 만수위가 되고 다량의 보일러 수가 전기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보일러 내 수위는 여전히 고수위에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보일러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보호 튜브 내에 설치된 수위 검지기와 수면계상의 수위가 떨어져 펌프는 기동되지만 떨어지는 수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없어 저수위 경보 벨이 울리고 보일러는 저수위 경보 작동으로 정지되고 맙니다. 캐리오버. 노출된 지지 파이프까지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보일러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전기와 함께 빠져나갔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관이 완전히 노출됩니다. 전기 부하가 시간당 3,000kg까지 급상승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다시 부하가 떨어지는 경우 저수위 경보가 울리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약간의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부하가 증가되면 보일러 내의 수위는 처음에 보일러 수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급수 펌프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다 부하가 떨어지면 보일러 내 수위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물이 부족하게 되어 저수위 경보가 울려 보일러가 정지하게 됩니다. 저압력, 압력이 낮게 운전할 때 수면에서 이렇게 물을 요동치는 거죠. 저압으로 거기에다 연관이 노출됩니다. 보일러 수의 TDS 농도가 3,800ppm으로 증가되고 다시 5,600ppm으로 증가될 때 안정된 부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수의 TDS 농도를 3,800ppm과 5,600ppm으로 농축시키기 위해 블로우 다운을 적게 하면서 며칠 동안 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3800ppm으로 농축시켰을 경우 보일러 수면의 모습은 미세한 기포가 거품을 형성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정상 농도일 때보다 더 많은 캐리오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5600ppm으로) 농축시켰을 경우에는 많은 양의 거품이 단지 50% 부하 상태에서도 증기와 함께 딸려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캐리오버 현상은 급수 펌프가 정지되고 보일러 내 수위가 매우 높아진 후에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 화면은 보일러 부하가 시간당 2000kg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일지라도 TDS 농도가 높으면 수면이 훨씬 더 높게 상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캐리오버와 쿨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저하분전, 보일러를 저하분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분전. 보통 저하분전이라 그러면 5kg 이하죠. 물론 뭐 5kg 이하, 2kg.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하길 1.5kg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분전 시 5kg 이하, 뭐 3kg, 1.5kg, 2kg 운전하고. 자, 여기는 8바예요, 요거. 3.5바로 운전을 보일러 수면 한번 보세요. 수면이 어떤가? 요동치죠, 엄청. 예, 캐리오버도 많이 일어나고, 예, 캐리오버가 나면 증기 건도 떨어지고 급수량도 늘어나고, 뭐 급수가 증발을 많이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캐리오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저하운전하면 이 보일러 수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엉망진창이죠, 이게. 예,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엄청 요동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3.5바로만 운전해도. 근데 1.5바면 얼마나 나빠요, 상태가. 예? 잘 보셨죠? 저하운전하면 어떻게
그 보일러 수면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1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일러 입장에서 볼 때 3패스 형태 보일러라면 전열 면적을 전열 면적에 대해서 열 흡수력이 크지만은 투패스 보일러, 요즘은 투패스 보일러가 대세다 보니까 전열 면적이 작아서 반드시 에코노마이저하고 공기 열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형태, 부하 형태 이런 모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운전 압력을 5kg로 설정을 그 제조사에서 설치하는 측에서 해주는데, 이 관류형 보일러들, 특히 관류형 보일러들이 이런 게 심합니다. 무조건 5kg예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관류형은 5kg로 설정하더라고요. 왜 5kg로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계 압력이 10kg인데 5kg, 50%로 운전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 8kg, 8kg를 기준으로 전후로 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면 7, 8kg 사이에서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운전 압력 설정할 때는 부하 설비별 증기 사용 압력을 고려해서 필요 온도와 필요 압력에 따라 맞춰야 되고, 증기 통과 유량에 따른 감압과 적절한 증기 분배, 그 다음에 배관경 시공 부분, 그 다음에 열 손실에 따른 보온, 응축수 배출 형태에 따라서 보일러 운전 압력을 설정하는 게, 여기에 이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버터 노통연가 보일러 2.5톤 부하는 판양 열경기입니다. 건물입니다. 주전기 후단의 감압 밸브, 판양 열경기 뭐 이렇게 쭉 해서 설치하고, 압력은 뭐 스팀 압력은 1.5kg로 자동 밸브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스팀 자동 밸브가 미설치했다는 거는 요거는 좀 잘못된 거죠. 스팀 자동 밸브 2A 밸브죠. TCV. 예. 그래서 여기 뭐 내용은 쭉 이렇게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에 여기 두 번째 질문에 중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2A 밸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기 열교환기에. 그래서 올려진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팀에 따라서 스팀이 가는 방향인데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렇게 해서 FCU로 돌리게 돼 있고, 보일러에서 스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응축수 탱크에서 물 펌프 해가지고, 여기 또 보일러 급수 탱크라고 또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게 돼 있고, 요런 설비예요. 근데 이게 온도차가 나지도 않아. 이거는 온도차가 안 난다는 거는 공급되는 스팀과 응축수의 배출의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2웨이 밸브를 여기다 설치해야겠죠. 이렇게. TCV 2웨이 밸브. 여기에 온도 센서를 박아서 나가는 온도를 감지해서 스팀이 공급되도록 하고, 보일러에서 이렇게 감압 밸브를 설치해서 나올 때 설치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관류형 보일러들은 이렇게 나오는 데다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부하 설비 앞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 R이라고 했죠. 레듀싱. 여기다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보일러에서 나오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부하 설비 앞에서 전단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감압 밸브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이게 문제고, 투웨이 밸브도 설치가 안 돼서 이 온도 제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보일러 압력 제어도 안 돼요, 이게. 여기도 그 감시 장치에 돼 있지만은 5에서 8km로 운전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7, 8km가 가장 좋아요. 근데 예전 보일러는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일러를 이렇게 지금까지 그 저압으로 떼다가 압력을 약간 높이면 에너지 손실이, 연료 손실이 조금 더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 에코노마이저가 없으면 더 일어나요. 왜냐면 배가스 온도가 높아지면서 배기 열 손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압력을 올려서 해야 될 때는 그런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잘 고려해 봐야 돼요. 에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에코가 없으면
뭐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해서 쓰든가 아니면 압력을 좀 올려서 한다라면은 그 트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 한번 해봐야 돼요. 잘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료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 사용하다 보면 바로 나타나지만 압력을 높이면. 근데 이 나머지 기계 설비 장비 저압으로 운전해 가지고 이런 사용 설비나 배관이 부식되거나 썩는 거 이름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보존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수선 유지비 증가에 대한 거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좌우전에 7, 8kg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그렇게 운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차 답변. 보일러 운전 압력을 초기에는 5kg로 했을 것이며 어느 날부터는 낮게 가마 밸브 대체 압력으로 운전에 된 상황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배관이 누수 누중이 발생한 것은 경련 변화와 함께 응축수 배출 관계 그 다음에 증기 공급 간의 건도가 낮아져 습진기 발생이 심하여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압력을 기존 상태에서 높이면은 연료가 더 들어간다고 나타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장비나 이런 배관이 금방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가마 밸브를 설치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도 조절 밸브 또 설치하고 TCV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가마 밸브는 그림처럼 보일러 출발서 아까 얘기했죠. 보일러서 나오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부하 설비 전단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 역시도 기능장이지만 뭐 기능장이라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기능장 10개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뭐 어? 그 기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욕탕에서 40년 보일러 운전했다고 그 사람이 보일러 기술자라고 그 하면은 그 착각입니다. 큰 오해예요. 자, 관수농도 증가, 저하운전. 야, 이거 포밍.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 뭐,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보시든가. 지금 여기서는 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서 봤잖아요. 저하운전하면 포밍이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저희는 희망 나누기 기업으로서 템스크 ENG, 저희는 기계설비 단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보일러 세관, 보일러 설치, 배관 공사 이런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트러블 나는 거나 기술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심도 있고 답변을 드리고 현장도 찾아가서 기술 지도도 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여기 군대 동기 안상동, 김수성, 민성군, 만약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 연락이 한번 될 수 있도록 다리를 한번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보일러나 건축 설비, 증기 설비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